죽음의 산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공포 디아틀로프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미스터리 애호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바로 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생한 디아틀로프 고개 실종 사건으로 당시 소련 최고의 인재들이자 베테랑 등산가들이었던 9명의 청년이 왜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텐트를 안에서 찍고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시간의 기록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5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대장으로 한 10명의 등산팀은 우랄 산맥의 오토르텐 산을 목표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키와 등산에 능숙한 전문가들이었고 힘든 여정 중에도 일기를 쓰고 사진을 남길 만큼 낙천적이고 강인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 초반 한 명의 대원이 지병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운명의 9명만이 산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텐트를 친 곳은 현지 원주민인 만시족의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홀라트 샤울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산 능선을 넘어 반대편에 캠프를 차려야 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산비탈 한가운데에 머물게 된 것이죠. 2월 2일 밤.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수색대가 파견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광경은 참혹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색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반쯤 눈에 파묻힌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지만 텐트 안쪽에서 날카로운 칼로 찢고 나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극도로 겁을 먹고 입구를 찾을 시간조차 아까워 다급하게 탈출한 것 같은 모습이었죠. 텐트 안에는 그들의 두꺼운 외투와 신발, 장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이나 양말만 신은 상태로 숲을 향해 1.5km나 달려갔던 것입니다. 수색대는 텐트에서 숲 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 시신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2명은 속옷 차림으로 나무 아래에서 동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 했던 듯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근처에서는 불을 피우려 했던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 후 대장인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3명의 시신이 텐트와 나무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텐트로 돌아가려 필사적으로 기어갔던 것 같은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그로부터 2달 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발견된 나머지 4명의 시신에서 드러났습니다. 숲속 깊은 계곡에서 발견된 이들의 상태는 앞선 5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고 다른 2명은 가슴뼈가 처참하게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외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학자들은 마치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강력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여성 대원이었던 루드밀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혀와 눈 일부분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린 결정적인 증거는 시신들의 옷에서 검출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었습니다. 왜 산속에서 죽은 등산가들의 옷에 방사능이 묻어 있었을까요? 또한 현장 주변의 나무들이 열에 그을린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당시 근처의 다른 등산객들은 그날 밤 하늘에서 정체 모를 주황색 구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수사 기록을 기밀로 분류하여 봉인해버렸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눈사태입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텐트를 덮쳐 대원들이 다급히 탈출했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현장의 경사도는 눈사태가 일어나기에 너무 완만했고 텐트 위에 쌓인 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흩어져서 도망쳤다는 점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인 만시족의 공격설입니다. 자신의 성질을 침범한 이들을 살해했다는 주장이지만 시신에 남겨진 내부 압박에 의한 손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 군사 실험설입니다. 당시 냉전 시대였던 소련이 우랄 산맥 깊은 곳에서 신무기나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파나 방사능에 대원들이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황색 구체의 목격담과 방사능 검출, 그리고 정부의 급한 수사 종결은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혹자는 초저주파에 의한 공포 유발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산맥의 특이한 지형 때문에 발생한 강력한 바람이 인간의 가청 주파수 아래인 초저주파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대원들에게 극심한 환각과 공포를 심어주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텐트를 뛰쳐나가게 했다는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하여 작은 규모의 눈사태가 원인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습니다. 왜 그들은 숲속에서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을까요? 왜 시신의 피부색은 오렌지빛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루드밀라의 혀는 단순히 야생동물의 소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존재의 경고였을까요? 청춘의 꿈을 품고 산에 올랐던 9명의 청년은 그날 밤 자신들을 덮친 거대한 공포 앞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텐트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간절한 손길과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의 옷을 나누어 입었던 흔적들은 이 미스터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목격한 진실은 여전히 우랄 산맥의 차가운 눈바람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음모론적 접근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지구상의 가장 소름 돋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밤 그들에게 닥친 강력한 힘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의 무자비한 심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이었을까요? 긴 시간 동안 이 기괴한 기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진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중에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